대구광역시는 10일 오전 대구 엑스포 오디토리움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초빙 지역유림과 소통 공감 토크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담수회의 2023 윤리도덕 선양대회에 초청돼 지역유림 1,500여 명과 함께 홍준표 시장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학사상의 개성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담수회의 창립 60주년 행사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발전에 애써 주시는 서정학 회장님을 비롯한 담수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담수회는 바른 일성과 나라 발전을 통해 유럽나라를 개성 발전시켜 왔으며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번 윤리도덕 선양대회를 통해서 인간 본성을 되찾고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물질적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선현들의 가르침과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담수회 창립 60주년 윤리도덕 선양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담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원님들이 대우 시정이나 이 분야에 사전에 질문지를 주셨습니다. 미리 질문지를 받은 취지는 그렇게 해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이 설명할 충분한 준비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질문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유림들에 대한 인사 말씀과 축하 말씀은 방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선 8기 시정을 1년 넘기면서 대구가 전국 3대 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거나 구상 중인 장단기 주요 실적과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구는 담수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대구의 어르신들, 경북의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대구는 대한민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서울, 평양, 그 다음 대구였습니다. 부산은 그 당시에 3대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수출 주도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의 대부분은 부산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항에는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내륙도시였기 때문에 대구는 정체의 정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한의 3대 도시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곧 대전에도 추월을 당합니다. 내륙이기 때문에
게 없어요. 수출한 거 없어요. 산업 유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항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는 공단을 위주로 합니다. 임해공을 위주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공업단지를 하나 유치해 주는 바람에 그나마 구미공업단지와 포항제철 가지고 대구 경북이 50년을 버티고, 대구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섬유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죠. 근데 그 섬유산업이 30년 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0년 전부터 섬유산업이 쇠퇴를 하면 제일 먼저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이 했어야 할 일은 산업 구조를 바꿨어요. 재편을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맞추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신산업, 첨단산업 어떻게 유치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30년간 방치를 했어요.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대구가 똑같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GRDP로 따지면 전국 꼴찌입니다. 시민소득은 울산의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시가 쇠퇴를 하고 산업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두 서울로 다 갑니다. 근데 서울 가서 우리 애들이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나? 그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속 8기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산업 구조로 개편을 하자. 섬유산업에 의존해서 하던 것을 모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대 신산업에는 ABB 산업이 대표적이죠. AI, 블록체인, 그 다음에 비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구가 5대 신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전부 섬유산업에서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징표가 나타난 게 최근에 로봇 산업입니다. 5대 신산업의 핵심인 로봇 산업은 이제 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로봇 기업들이 대구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테스트 필드라고 로봇을 생산해가지고 모든 테스트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은 전부 대구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 있던 로봇 기업도 대구로 공장이 있잖아요. 또 서울에 유명한 수도권의 판교에 있던 텔레칩스라는 자동차 반도체의 가장 중심적인 회사도 로봇에도 그게 필요가 하죠. 다 대구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을 개편을 하고 난 뒤에 대구는 산업 구조가 전부 바뀔 겁니다. 이거는 이미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에요. 여태 대구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하여튼 봉투만 받으면 찍어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30년을 거성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대 신산업 개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구조 개편은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최근에 달성군 화원읍에 제2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제2국가 산업을 산업단지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현북에 있는 그 외에 현북구지에 있는 그 거기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기술만 집중적으로 들여오게 될 겁니다. GK 신공항 곧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이 이제는 섬유와 다른 1, 2차 산업보다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애들이 서울에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게 수도권에 펼쳐가기는 어렵겠지만 대구 경북의 거대 경제권을 만드는 길은 거길 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GK 신공항이 중요하냐 하면 GK 신공항 처음 만들 때는 대구 경북 사람들은 전부 동청공항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GK 신공항은 그렇지 않다. 동청공항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거라기보다도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하늘길을 만들자. 70년대, 8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구미가 지금 고속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급단지 유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대구는 내륙도시, 부산과 같이 항만이 없기 때문에 내륙도시에서 번역을 한다면 하늘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GK 신공항을 활주로도 길게 하고 거기다가 대구에서 세계 각지로 갈 수 있는 중장거리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 물류도 충북의 물류, 충남의 물류, 그리고 부울경의 물류, 달빛 고속철도를 최근에 추진을 해놨는데 거기에 되면 호남의 물류도 대구 경북으로 옵니다. 여객도 옵니다. 굳이 뭘 보면 인천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구 경북 GK 신공항을 중심으로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구리에 500만 평 이상 첨단 산업단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어성에도 만들고 안동 남부에도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 제품은 전부 항공으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항공 화물이 전체 수출의 3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배로 수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첨단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항공화물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와요. 대구공항으로 나오는 건 0.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단거리 노선으로밖에 대구공항은 갈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집중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유럽, 미주, 세계 각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구공항을 3년 전부터 활주로가 처음에는 계획하는 게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활주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 수성구에서 당선될 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활주로는 3.5km 이상 중수송기 대형 여객기가 뜰 수 있는 그런 활주로를 만들고
그리고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첨단 산업이 몰려온다.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대구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대구 굴기의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신공항 추진사항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공항이 우리 자손들한테 얼마나 유익하고 한 시설인가, 그거는 공항 시설이 없으면 기업이 내려오질 않아요. 자기들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인천까지 또 수송을 합니까? 그래서 TK 신공항을 지금 추진을 하고, TK 신공항 지난번에 특별법 같은 경우에 특별법에 기부대 양면 방식으로는 TK 신공항을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대 양면 방식이라는 게 간단해요. 우리가 공공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농촌을 비행장을 개발해서 그 돈으로 공항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구시가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항 사업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1조 전역의 공공항 이전 비용이 드는데 농촌 이걸 갖다가 11조 전역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도시 발전을 합니까? 그 돈을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구시를 믿고 공항에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돈이 모자라면 국비를 대라. 국비 지원 조항을 냈고요. 그러면 그게 대구시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믿고 이제 투자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돈 된다. 국가가 부족한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구시가 사업하기가 아주 편해질 겁니다. 부적지 개발하는 농촌 개발도 대구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돈을 갖다가 11조 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40년 공직생활입니다. 검사부터. 나는 때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책사업이나 대구 경북의 100년 미래가 달린 사업을 하는데 떼쓰나고 해서 거기 굴복을 해서는 하나 굴복을 하면 또 하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물러서기 시작하면 이 공항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10월 말까지 어성군하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대구 100년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떼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면 공항 건설 시기가 2030년인데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관을 10몇 개로 쪼개고 구간마다 책임 시공을 하도록 한 건설회사에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는 합의된 기간 내에 반드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 만들고 그 다음 시설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시 착공하고 동시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되면 2년 앞당길 수가 있다. 난 그래요. 물류단지를 어성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어성이 항공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미시장이 구미에 물류단지 하겠다. 구미하고 군의관에 고속도로 놓겠다. 야단 쳤어요. 경북도는 뭐하냐? 그러면 어성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미 고속도로 건설은 불가하다. 그건 대구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미 물류단지 설치하는 것도 불가하다. 굳이 하려면 구미 어성 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구미의 모든 항공물류는 어성의 물류 창구를 통해서 공항으로 오느라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영국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최근에 또 구미시장이 반도체 영향이 간다. 청주의 반도체하고 청주공항하고 6%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영향이 없어요. 구미하고는 10km 넘어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물 문제하고 똑같이 못된 짓을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물류단지를 이건 경북 어성하고 구미끼리 경쟁을 하게 만든다니까. 그거 안 된다. 모든 물류는 어성을 통해서 공항으로 오게 하는 게 맞다. 대구시주는 그겁니다.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어요. 대구도심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는데, 군부대 이전은 이게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시 100년 미래를 보면서 군부대가 외곽에 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합의서 내용은 확정이 됐어.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근데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군부대 유치하겠다는 이 군부대라는 게 옛날에는 군부대만 가졌는데 지금은 제가 밀리터리 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군부대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가서 문화생활, 그 다음에 뭐 체육생활, 병원, 모든 복지시설을 동시에 이전을 해가지고 밀리터리 타운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군부대 유치하겠다는 지자체에서 경북에서 4곳이 이제 유치하겠다는 모양서가 왔어요. 5군데 지금 와 있어요. 영천, 칠곡, 그다음 상주, 어성, 구미. 근데 군부대는 이번에 어성 사태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산하에 넘기는 것을 또 다른 큰 문제를 초래하겠다. 그래서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요,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 합의해놓고 지금 어성군처럼 저렇게 시켜가면요, 그러면 이 국가 안보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어성 사태처럼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전 결정의 제일 첫째 조건이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간다. 그 조건. 정부의 특구 공모 지정, 이거는 5개 특구가 있는데 5개 모두 유치하도록 우리 그 대구시의 기조실장이 이제 특구 총책임자가 되어서 TF 부수에서 다 하게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개 다 될 거예요. 금호강 수변도시 이제 금호강 신천 이 이야기를 두고 볼 때 대구가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구를 물 부족 중심 도시로 만들지 말고 좀 풍부한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신천을 지금 숲공원으로 만들고 신천의 각종 시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신천에 여름에는 수영장을 지금 아마 신천에 가고 싶은 분들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시민들이 마음 먹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신천이 지금 1급수로 바뀌었어요. 물이 깨끗합니다. 신천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K2 구적지에 동초 공항을 이전하고 나면 그 구적지 안에는 금호강을 구적지 안으로 통해하고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호수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주거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또 금호강은 우리가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다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경단체의 반대, 환경단체가 언제 반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고속도로 날 때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는 우리가 너무 예상을 하고 왔죠. 그러나 환경단체가 걱정을 할 만한 수준으로 환경 훼손은 하지 않는다. 동성로 문제는 동성로의 제일 큰 문제가 동성로가 살아야지 대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정도로 동성로 제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백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흉물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대백 건물 처리 방안을 시에서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산업구조개발의 서부에 말씀드립니다. 803 국립공원 성격은 대구 경북으로서는 참 반가운 이야기죠. 사무소를 어디 두거냐? 저는 뭐 사무소 갖고 다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803의 제일 높은 공무리가 대구시로 지금 됐으니까 대구 좀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상수원 안동댐은 원래 이게 2009년도에 원내대표를 할 때 김병일 시장이 대구 상수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거의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데 낙동강물이 그게 1급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2009년도 3월인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인데 대구시 상수원 이전에 관한 예타를 32억을 예타비용 마련해서 김범길 시장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김범길 시장이 몇 년 고마웠어요. 그래서 예타를 한 결과 북미 해평지역의 거기에
상소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2017년도, 2018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창호 지사하고 권영기 시장 야 그때 당대표 할 때인데 공천을 주면서 대구 물 문제를 해결해라. 250만 시민들이 국민공단 폐수 가지고 고통을 겪은 게 30년이지 않느냐. 물 문제 해소해라. 둘이가 책임지고 해소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해소 못하면 너희들이 둘 다 사표를 내라. 거짓할 자격도 없고 시장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 극적으로 해평면 쪽으로 합의를 해놨고 그 합의한 당사자가 거기시장입니다. 기초실장. 그런데 시장이 되자마자 그걸 깨버렸어.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경북도에 중재를 할 수 있느냐 기다렸는데 경북도 중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기하고 우리는 안동대구가 직접 거래하겠다. 안동으로 올라가. 환경부가 지금 연말까지 협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안동에서 대구 죽곡 정수장까지 관로를 묻어가지고 안동대구를 직접 오게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관료 매설 비용이 1조가량 됩니다. 그중 7천억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3천억은 수장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대구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1급수 먹는 대가로 물값은 조금 비싸게 줄 거예요. LA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강을 수천 킬로 반을 매설해서 LA로 가져옵니다. 그 물값을 콜로라도 주에 1년에 수억 달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동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합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합니다. 충주호와 경천댐 연결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충주호와 영주댐 연결로 잘못 질문하신 게 아닌가 그래 보이시는데 충주댐과 영주댐을 연결을 하게 되면 도서관로로 연결하게 되면 낙동강에 부족한 수자원이 경상도 쪽으로 다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작년 민선판기 출범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넘겨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공원 동물원 이전 확충은 지금 대구 대공으로 이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녀 보건대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 확충 사업은 지금 곧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발전에 대한 부산은 대구 서문시장 외에도 시장 많습니다. 다 발전을 시켜야죠. 대신 이제 서문시장 주차장 문제는 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산하기초자치단체 명칭 변경을 이거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명칭 변경하고 난 뒤에 팻말하고 들어가는 비용만 수백억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대구의 재정상 워낙 나빠가지고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성구 가창면을 수성구보다 남북편이니까 좀 돌아갔지만 수성구도 이번에 편입을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조정이 됐는데 남북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전거 가격으로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참전용사 처우 문제는 이 국가적으로 참 고민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 민주화 운동가 보상하는 턱도 없는 보상을 하는 걸 저도 중앙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유감해 인종 대선이 돼도 그걸 국가 원력을 위한 거기는 정말 온 조선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구 FC하고 삼성 라이온즈 어떻게 경기장 가서 경영 대구 FC는 제가 전남 FC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제가 갈 때마다 시합에 졌어요. 그래서 대구 FC 잘 안 갑니다. 조광래 단장한테 다 맡겨놓고. 근데 조광래가 참 잘해요. 시민구당의 재정은 일반 기업구당의 재정에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상위권 유지하는 거 보면 조광래 단장이 참 잘해요.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비판이 있다,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시민단체나 일부 단체에서 허위로 고소고발할 때는 반드시 무고로 되어갑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면 얘들 하는 일은 그냥 걸피다만 고소고발하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잘못되고 허위로 고소고발하는 일은 무고로 해갖고 잡아넣고 해야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각 당에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풍조가 되어 있어요. 대구도 안 그러더만 갑자기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잘못된 풍조. 이 바로 잡아요. 잘못된 고소고발은 반드시 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걸피다면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우리 기강고발로 대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 몇 프로 긍정될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여론조사 일희일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음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미 중에 소신과 확신과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나라 운영하면 돼요. 국민들이 때가 되면 알아볼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대구 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건너 새파란 차대. 야, 다음에 뭐 시장 한 번 더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정하는 건 나는 절대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저는 서두에 말했듯이 검사 생활을 시작하고 40년 됐습니다. 정치까지 하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업무 집행을 하지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 생각으로 업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도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바른 일 할 때, 옳은 일 할 때, 정당한 일 할 때는 시민 여론이 알아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알아달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리고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셔서 시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된 이런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보니까
마스크 끼시는 분들로 마스크 꼭 끼세요. 실내로.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실내에서 보실 때는 꼭 마스크를 끼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전부 마스크를 끼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졌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만 코로나의 국민과 소통 공감 속도를 진행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